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영진입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군대에서는 휴가를 다녀온 병사를 부대에서 격리 조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격리 조치된 병사에게 부실한 급식이 제공돼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 급식 사진을 보니까요. 김치 한 조각, 오이 양파 피클, 닭볶음 2조각에 국은 없었습니다. 자, 더 화나는 게 밥만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한눈에 봐도 부실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또 있습니다. 이번엔 다른 사진인데요. 밥과 김, 스팸 한 조각만 달랑 제공이 됐더라고요. 이 제보자는 김치와 똥국,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알 텐데 이 부실한 된장찌개를 군대 내에서 은어로 똥국으로 부르죠. 이 부실한 반찬에 속이 상해서 김치와 똥국은 받지 않았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한 해 군인 급식에 1조 6천억 원이 들어갑니다. 그 돈 다 어디에 쓰신 겁니까? 군대에 있는 장병들 다른 건 몰라도 밥은 잘 먹입시다. 이 똥국은 군대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요. 진정한 똥국이 여기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 1위를 달성했던 된장이 MSG가 함유된 외국산 콩으로 만든 것으로 밝혀져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 임금님께 진상하던 최고급 국산 콩을 쓰고 어떤 첨가물도 넣지 않았다. 이 문제가 된 된장의 홍보 문구였습니다. 자, 그렇지만 모두 거짓말이었어요. 이 업체는 4배의 폭리를 취해서 6억 5천만 원어치를 판매했다고 하는데요. 우리 먹는 걸로 장난치지 맙시다. 자, 1부는 반찬 토론 시간인데요. 지난 주말부터 도심 내 차량 제한 속도를 낮춘 안전속도 5030이 전면 시행됐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을 줄이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의견과 차량 정체가 심각해진다는 의견이 팽팽한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오늘 반찬 토론에서 치열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2부는 노무상담 준비되어 있는데요. 얼마 후면 근로자의 날입니다. 기업별로 출근하는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이 된다고 하는데요. 유급휴일 기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목요일 1부는 생활 속 상반된 의견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반찬 토론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 주말부터 도심 내 차량 제한 속도를 낮춘 안전속도 5030이 전면 시행됐습니다. 시행 첫 주 교통사고 사망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정책이라는 의견과 차량 정체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도심 속 안전속도 5030, 차에서 내리면 누구나 보행자다. 사고를 줄일 수 있다면 함께 지켜보자. 아니다. 도로나 교통량, 차량에 따라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 자, 여러분의 의견으로 꾸려지는 반찬 토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애청자 여러분의 참여로 더욱 풍성해지는 반찬 토론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애플리케이션과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으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자, 그럼 오늘도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겠습니다.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전민기 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민기입니다. 지금 YTN 라디오 그 저녁에 하고 있는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네네. 그 유튜브 라이브 그 시청자 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요? 예, 제가 어제 거기 출연했다가 굉장히 놀림을 받고 왔는데. 네. 지금은 110분 정도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좀 보이는 라디오로 해달라고 말씀을 좀 해주세요. 아니, 운전 중이시니까 그런 거죠. 이동영 퇴근 시간인데 작가님, 그때는 이제 모르겠네요. 왜 이렇게 보는 걸까요? 아니 홍보를 해달라고 그랬더니 아니 얼굴은 우리가 낫지 않나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얼굴은 낫지 않나요? 그건 확실합니다. 제가 서두에 오프닝에서 군대 이야기하면서 부실급식, 이 똥국 이야기를 했는데 혹시 그 왕년에 똥국을 좀 드셨습니까, 군대에서? 많이 먹었죠? 예. 저는 또 PX병이었기 때문에 취사병들하고 아주 절친이었어요. 절친. 그러면 가면은 저한테는 건더기 좀 더 많이 넣어주고 그랬었던 그래요? 기억이 납니다. 예. 혹시 그 군인 도시락 사진을 좀 보셨습니까? 저는 그건 못 봤는데요. 그래요? 예. 그래도 저희 그 군대에 있을 때는 먹는 건 참 잘 나왔던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나요? 먹는 거 되게 잘 나왔죠. 예. 풍부하게. 그러니까 음식이 뭐 잘 나왔다기보다는 양은 그래도 부족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양은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그렇죠. 아니, 마음껏 먹을 수 있었어요. 계속 퍼다 먹을 수 있었고. 예, 똥국도 마음껏 먹었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참 그 국방 예산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참 이거 군인들 밥은 잘 먹어야 되잖아요, 사실. 맞습니다. 예, 밥심입니다. 월급 많이 주느라 그런가요? 자,
팀장님은 스케줄 때문에라도 출퇴근 시간이 정해진 직장인들보다는 좀 다양한 시간대 운전하실 겁니다. 방송도 뭐 20개 가까이 하기 때문에 무슨 20개? 이것저것 차량으로 이동하시는데 보통 예. 도심에서 이동할 때 한 몇 킬로미터 정도로 운전을 하십니까? 저는 그 제한 속도를 어기진 않는데 예. 제한 속도보다는 한 조금 더 달리긴 해요. 이게 이제 카메라가 있는 곳에 시속 60이면은 69km까지는 달릴 수 있거든요. 예. 저는 한 60에서 65 정도 달립니다. 저는 한 60 정도. 정확히 지킨다고요? 1도 오차 없이? 뭐 조금 오차는 있겠죠. 이지화 천사님께서는 전민기 네. 팀장님 너무 멋있다고. 아, 감사합니다. 예. 좀 효과가 있나요? 많이 들어오셨나요, 보시러? 잠시만요. 네. 예. 뭐 그렇게 효과가 있지는 않습니다. 네, 미안합니다. 예. 안전속도 5030 도심 내 도로의 차량 제한 속도를 낮춘 건데 네. 어떻게 바뀐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거 고속도로하고 자동차 전용 도로를 뺀 도시 일반 도로죠. 예. 그러니까 뭐 서울로 치면 강변북로나 뭐 올림픽대로 이런 데 제외하고 최고 속도를 시속 50km로 제한하는 겁니다. 예. 이미 시행되고 있고요. 소통상 필요하면 이제 시도 경찰청장이 예외적으로 60km를 적용한다는데 그래서 이건 어떤 상황이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그리고 어린이 노인 보호구역하고 주택가 이면 도로는 시속 30km로 제한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서울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림픽대로고 강변북로, 내부순환로 같은 자동차 전용 도로는 제한 속도가 기존처럼 시속 70에서 80km로 유지가 되고요. 예. 고속도로나 국도도 뭐 예전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이곳을 제외한 나머지는 거의 보통 30에서 60 이렇게 제한이 있었는데 예. 60이었던 걸 50으로 10km 낮춘 거죠. 그렇습니다. 안 지키면 벌금이 있는 겁니까? 벌금이 있습니다. 시속 예. 80km 이상으로 달리다가 적발이 되면은 벌금 30만 원에 벌점 80점이 부과가 되고요. 벌점이 80점이에요? 예, 시속이 100km 초과되면은 벌금 100만 원에 벌점 100점. 그래서 1년간 이걸 누적이 돼요. 그래서 만약 누적 벌점이 121점 이상일 경우에는 면허가 곧바로 취소됩니다. 취소되고요. 그리고 시속 100km 초과로 3차례 이상 적발되면은 1년 이하 징역, 구속 또는 곧바로 면허 취소에 형사처벌이 내려집니다. 지금 과속으로 저 구속이 될 수 있네요. 그렇죠. 아니 뭐 대충 벌금으로 아마 끝나긴 할 텐데. 예. 굉장히 좀 무섭습니다. 그러니까요. 부담이 될 것도 같은데 네. 일단은 전민기 팀장님의 의견은 어떠세요? 저는 이게 60으로 달리다가 50으로 낮추니까 너무 거북이 걸음 느낌이어가지고. 그래요? 뭐 또 빨리 이동하셔야 되는 분들 계신데 그 10km가 50으로 줄이니까 저는 좀 많이 답답하더라고요, 솔직히. 그래서 보행자 안전보다 본인의 어떤 그 방송 그런 건 중요하다. 아니에요. 자, 그 30km 있잖아요. 학교 주변. 그거는 유지하되 예전에 그냥 60이었던 곳들은 그냥 60 해도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기존으로 다시 좀 복귀를 해달라 이런 의견이시군요. 뭐 복귀가 될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댓글도 보니까 많은 분들이 50이면 너무 느리다. 느리다. 이 정도면 마차 타고 다니겠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저는 늘 방역도 그렇고 어떤 괴를 같이 하는데 5030 찬성합니다. 찬성이에요? 이게 제가 정확하게는 좀 뒤에서 이야기를 나눠봐야겠습니다만 이 10km를 줄이면 좀 보행자 사망 사고를 줄일 수 있다는 제가 기사를 본 것 같거든요. 보행자 안전이 우선입니다. 근데 이제 60으로 달리는 곳들은 사실은 보행자들이 그렇게 많이 이동하는 곳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쨌든 골목이라든지 학교 주변 이런 데는 당연히 낮추는 게 맞는데 이게 팀장님과 제 입장이 좀 왜 차이가 나냐면 왜 나는 거예요? 팀장님은 이제 여러 개를 하니까 방송이 이제 막 자주 이동해야 되는데 저는 없어요. 그래요? 근데 평소에 또 그렇게 시간 약속 잘 지키시는 분도 아니잖아요. 제가요? 그 50 지켰다가는 더 늦을 수 있어요. 예전에 이제 우리가 그 뭔가 풋살 같은 거 했었잖아요. 운동. 코로나 전에. 그때 보면은 그 시간 좀 늦게 오시던데. 원래 가장 잘하는 사람 늦게 갑니다. 아니
좀 위급하게 병원을 간다거나 네. 조금 예외적인 상황에 계신 분들도 사실 있잖아요. 예. 예외 없이 모두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겁니까? 과태료 면제 사유가 있긴 해요. 그래서 예. 몇 가지 소개해드리면 범죄 예방 진압이나 그 밖에 긴급한 사건 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예. 도로공사 또는 교통 지도 단속을 위한 경우, 응급 환자의 수송 또는 군안 작업을 위한 경우, 화재, 수해, 재해 등의 군안 작업 하는 경우,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서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가 이제 면제 사유인데 예.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니면서는 사실은 이런 사유를 인정받기가 힘든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예. 출산 앞둔 인부가 위급할 때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에 따라서 출산 앞둔 인부를 이송하는 그 응급 상황에서는 과태료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면제 받으려면 지방경찰청에 과태료 면제 사유 입증 자료와 함께 이의 제기를 신청해야 받을 수 있고요. 예. 근데 이제 과태료 면제 사유가 또 명확하지 않다는 또 이런 거에 지적도 있어요. 논란이 있을 수 있거든요, 사실은. 그럼요. 예. 5090번님께서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실제로 50에 맞춰서 운전해보니 답답해요. 거봐요. 전형적인 탁상 행적입니다라고 하셨고요. 2174번님, 시간이 더 걸린다면 조금 더 일찍 나오면 되지 않나요? 안전이 우선입니다. 0152번님, 5030 시행 후에 30분 걸리던 거리가 45분이 걸렸습니다. 도심 신호체계가 60km 기준으로 설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신호도 재설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라고 바로 하셨는데 저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의견은 동의합니다. 예전에 이제 쭉 가던 길 뭐 신호 3개 통과하고 멈췄다면 어떨 때는 지금 하나 통과하고 멈춰서 답답할 때가 있더라고요. 예. 그렇군요. 네. 그 0421번님께서는 5030 시행은 좋습니다. 다만 새벽과 야간에는 규제를 풀어주면 어떨까요? 이런 의견도 내셨는데 지금 5030으로 바뀌면서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다양하게 바뀌어야 될 부분도 물론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근데 이번 주 내내 좀 다니면서 그렇게 크게 좀 불편하거나 문제되는 건 없었는데 그래요. 10km 좀 줄였지 않습니까? 예. 충분히 지킬 수 있을 것 같은데. 와, 근데 이게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워낙 그 운전 습관이 맞춰져 있어서 그런지 예. 참 심리적으로 50으로 제가 달려보니까 좀 그런 와, 것도 있긴 이거 해요. 거의 걸어가는 느낌이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마음이 많이 아니 조급해지는. 평소에 얼마를 밟고 다녔길래 60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걸어 다녔다고 자꾸 마차에 비유하시는데. 근데 10만 줄이면 예. 굉장히 느려지는 그 어떤 체감상에 예. 있기 때문에 오히려 많은 분들이 좀 답답하고 그 짜증이 올라와가지고 그렇잖아요. 다니다 보면 또 카메라 없는 데서는 솔직히 조금 더 밟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예. 오히려 더 위험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7864번님께서는 그냥 말 타고 다닙시다라고 하셨네요. 아니 자 그러면 네. 팩트를 좀 가지고 논해 보겠습니다. 좋아요. 예전보다 제한 속도가 낮춰지면서 출퇴근 시간이나 이동할 때 막히는 도로가 더 막히지 않을까 걱정도 했는데 경찰청에서 속도가 낮아진 전국 11개 대표 구간에서 운행 속도 측정을 했더니 큰 차이가 없었더라. 예, 뭐 그래요. 이런 자료도 나왔습니다. 할 말 없죠? 글쎄요. 이거는 사실은 뭐 데이터를 이렇게 제시하면은 뭐 정확히는 이건 확인은 해봐야겠지만 그러나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저는 뭐 강남 같은 데 가면 막 8차선 대로들이 있는데 여기 50으로 달리는 게 가능할까? 안 그래도 막히고 이제 잠시 뚫릴 때는 조금 그래도 달려줘야 교통이 좀 원활하게 돌아가는데 차들이 계속 지정체되는 그런 또 원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냥 생각이 있어요. 이거는 좀 일단 지금부터 쌓이는 데이터를 좀 확인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그 좀 가장 걱정인 분들이 바로 그 시내버스 기사님, 그렇죠. 택배 뭐 이런 분들이지 않겠습니까? 택배 그다음에 배달하시는 분들. 그렇죠. 또 배달 빨리 왜 안 오냐고 뭐라 하실 수도 있는데 그 현실적인 건지는 좀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도. 8765번님 5030 적극 동참합니다. 궁금한 점은 시속 60km 단속 카메라가 있으면 이것도 50km로 바뀌는 건가요?라고. 근데 대부분 제가 최근에 보니까 50으로 바뀌어 있던데. 아직 60인 곳이 있더라고요. 어제 보니까요. 그거 이제 바꾸는 작업들 그렇습니다.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60이라고
돼 있지만 50입니다. 이게 바뀌는 작업이 이제 들어가는 거고요. 아마 그 카메라는 지금 뭐 아마 안 찍던지 아니면 뭔가 대처를 해주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예. 자, 계속해서 여러분의 의견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5030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 보내주시면 계속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요. 3333번님께서는 네. 어제 오후 1시 반경에 대치동 왕복 4차선 도로에 차가 8대 지나는데 시속 50에 맞춰서 지나갔더니 그 도로에 있는 모든 신호란 신호는 다 걸렸습니다. 봐요. 솔직히 너무 짜증나더라고요. 큰 도로에서는 조금 유연하게 적용하면 안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 네. 적극 동의합니다. 예. 아침에 제가 한 경찰청의 인터뷰를 좀 보고 들어왔는데 네. 이 제도를 시행하기까지 5년을 준비했대요. 근데 몰랐네요. 준비가 좀 예. 미미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이런 건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 이제 좀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 있을 것 같아요. 진짜 말씀해주신 대로 예. 왕복 이제 뭐 6차선 이상인 곳들도 있거든요. 예. 큰 도시, 계획 도시 같은 데는. 그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정말 모든 차가 50으로 달리면은 그거 어떻게 빠져나갈 구멍도 없어요. 예. 유튜브로 조셉팡님께서는 전민기 팀장님 20개 방송 시간도 중요하지만 보행자 안전을 좀 응원한다고. 아, 네. 20개가 아닙니다. 지금 문자로 네. 6325번님 의견인데 승객입니다. 택시 탔는데 5030 답답해요라고 하셨거든요. 네. 이게 택시의 경우에도 사실 좀 빨리 움직이길 원하는 승객들의 좀 기사님이 대응하기 어렵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사실. 그럼요. 예. 기사님 좀 빨리 가주세요 하는데 그렇죠. 지금 5030이라 안 돼요. 또 급한 분들이 사실 택시 많이 타시는데 그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시간이 돈인 업계의 특성상 운행 실적이 또 감소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택시 수익금 감소 우려도 있어요. 태우는 손님 수가 줄어들 수 있거든요. 아, 그렇죠. 그리고 타는 입장에서는 또 돈 택시비가 더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운행 시간 늘어나서 500원에서 1,000원 정도 더 번다 해도 그 시간 줄여서 승객 한 명 더 태우면은 이게 또 그렇네. 기본 요금이 있잖아요. 3,000원 이상을 더 버는 거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교통안전공단 설문조사에서 운전자의 약 22%는 도심부 제한속도 낮추는데 반대했다고 합니다. 비율이 좀 낮은 것 같네요. 그래서 특히 택시업계는 매출 감소 걱정하고 있고 교통안전공단 측은 택시요금 실증조사 진행 결과에서도 제한속도 변화에 따른 통행요금과 시간 차이는 크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아직은 지금 며칠 안 됐기 때문에 이게 뭐 볼멘 소리가 크게 안 나오는데 현장에서 이제 뛰어보신 분들이 뭐 한 달, 2달 지났을 때 어떤지는 그때 가서 좀 추후에 다시 좀 이야기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의견들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7819번님 버스기사입니다. 5030 좋습니다. 여유를 가지고 운전해야 사망사고도 줄어들죠. 사회적 비용을 생각하면 아주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셨고요. 버스기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할 말은 없네요. 버스기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게임 끝이에요, 이거. 그래요. 근데 버스기사님도 이건 좀 제가 좀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6907번님 5030 좋긴 한데 순서가 잘못된 거 아닐까요? 도로나 신호정비를 먼저 하고 유예기간을 거친 다음에 실행하는 게 좀 맞다고 봅니다. 의견 동의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한 캠페인도 있습니다. 속도를 낮추면 사람이 보인다 이런 말도 있는데 제한 속도를 낮춘 가장 큰 이유가 이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결국 사망자와 부상자를 좀 줄이겠다 이런 의도인데 도심 속도 하향 정책은 OECD 37개 국가 가운데 31개 국가에서 이미 시행 중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전민기 팀장 좀 마음 아프겠습니다만 실제로 효과가 있잖아요. 이게 이제 교통사고라고 하면 이제 차량 대 차량을 떠올리는 뭐 경우가 많아요. 교통사고 사망자 중에 약 35%가 보행자입니다. 이 비율이 OECD 평균의 약 2배예요. 우리나라가 이제 최하위권이고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60% 그리고 보행교통사고 사망자의 한 70%가 발생하는 곳이 이제 도시거든요. 이게 참 어려운 문제네요. 그래서 부산시가 2019년 11월 11일부터 시범 운영했고 6개월의 계도 기간 거쳐서 지난해 5월 12일부터 본격 단속을 먼저 시행을 했더니 부산시 전체 교통사고가 6.6%, 보행 중 교통사고가 40.5%나
감수를. 야, 아니, 감탄을 하면 어떡해. 아니, 이렇게. 아니, 근데 이렇게 많이 줄었다고 하면 하니까 어떡해. 제가 마음이 흔들립니다. 예. 방송에서 끝나겠는데. 아니에요. 근데 좀, 그거는 이제 보행자 그 교통사고 중에 예. 대다수가 또 그 보행 신호를 좀 안 지키시는 분들, 무단횡단 하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 사고인 경우도 또 많고요. 근데 60인 곳에서도 사실은 그 이상 달렸던 차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예, 그동안에. 그래서 60하고 단속을 오히려 철저히 하는 것도 또 괜찮은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예. 속도 줄이면 사고가 줄어든다는 건 뭐 평범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이고 우리 전민기 팀장이 지금 바로 감탄을 또 했었고 이렇게 입을 막지 못했어요. 자, 그 조금 다른 시각인데 예. 사고가 줄어들면 결국엔 정체가 줄어듭니다. 예. 그럼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막히는 구간에 사고가 나서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긴 많아요. 왜 막히자고 보면 사고가 나 있거나 뭐 공사를 하거나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 대구대 건설시스템공학과 교수님 계십니다. 이경우 교수님이 인지반응 시간이라고 해서 사람이 반응하는 시간이 있는데 이걸 줄임으로 해서 사고를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고는 짧은 시간에 발생되는 거라 인지반응 시간 조금만 줄여도 이 사고 예방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그래서 앞서 언급했던 부산시 경우도 그 속도 면에서도 시속 50km로 하향한 도시부 주요 도로 52개 구간 중에 과속 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26개 구간에 대해서 이 속도 하향 단속 시행 전후 통행 속도 변화를 분석했더니 평균 통행 속도가 빨라졌다고 하네요. 그래요. 예. 오늘 KO 팬데? 오늘은 제가 좀 할 말이 없긴 합니다. 예. 아니 근데 사실 그런 게 있어요. 네. 단속 카메라 없는 곳에서 제한 속도가 무의미할 것이다. 이런 의견 사실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게 이제 그 고속도로처럼 단속 구간에만 사실은 멈추는 꼼수 대부분 한 번씩은 경험해 보셨을 거고 단속 구간 파악용으로 이제 내비게이션 업데이트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내비게이션이 다 알려주니까 달리다가 그 부분에 와서 확 줄였다가 다시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도 과속하다가 단속 카메라 있는 경우에 이제 멈추는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꼼수를 잡아내는 것도 좀 중요한 일이 아닐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뭐 제가 이겼기 때문에 바로 퀴즈로 나갑니다. 힌트 그래요. 주시면 됩니다. 본격 문자창 CPR 프로젝트 슬라생 오늘의 상식 퀴즈. 당신은 오늘 어제보다 더 똑똑해집니다. 퀴즈 듣고 정답하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답 맞추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 상품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퀴즈 잘 듣고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매년 4월 22일은 지구의 날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해마다 4월 22일부터 일주일 안을 기후변화 주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자, 올해도 오늘부터 28일까지 기후변화 주간이 운영되는데요. 자, 문제 나갑니다. 올해 환경부에서 정한 기후변화 주간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1번 지구 회복, 2번 지구 정복, 3번 지금 이 순간 마법처럼 날 묶어왔던 지금 PD가 좀 성악 배운 사람처럼 해달라고 하는데 정확히 그 자리가 깔리면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간단하게 한 구절 하는 그런 자리엔 제가 잘 안 나갑니다. 자, 정답 보내주시고요. 오늘 문제 굉장히 쉽네요. 자,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정직한 건강식품 전문점 백사라이프에서 활력소 치명 청심단 3천 선물 세트와 로얄 아르간 커넬 오일 선물 세트, 영화 드라마 예능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을 무제한 감상할 수 있는 왓챠에서 프리미엄 1개월 이용권, 요리하는 천하장사 박강덕의 감칠맛 나는 국물 해물 디포리 다시팩, 88년 전통의 이탈리아 명품 커피 일리커피에서 프리미엄 스틱 원두 커피 세트, 해썹 인증받은 7분 밀키트 천명 시식평가단이 만든 은금 떡볶이에서 떡볶이 키트 3팩, 착한 세제를 만드는 소다스쿨에서 베이킹소다 선물 세트를 드립니다. 자, 팀장님. 네. 힌트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뭐 힌트 드릴 건 없을 것 같고 다신 노래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좀 모르는 사실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뭐예요? 성악을 배웠습니다, 제가. 그만두길 잘한 것 같아요. 나쁘진 않았습니다. 예. 유튜브로 조셉팡님께서는 이런 댓글을 좀 달아주셨습니다. 이거는 약간 웃음도 있지만 제 마음과 비슷해. 약간의 비웃음이 섞여 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5030 그 정책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봤는데, 뭐 저희가 찬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만, 그 어떤 것보다 좀 중요한 건
예, 그 사람의 생명. 그건 보행자의 맞아요. 안전입니다. 맞습니다. 예. 예. 자, 안전운전 오늘도 하시길 저도 바랍니다. 한번 적응해 볼게요. 적응하면 또 괜찮아질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자, 오늘 반찬토론 전민기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7819번님, 버스기사입니다. 속도 줄이면 행복이 보입니다라고 하셨고요. 8967번님, 지금 진행자분 개그맨이신가요? 개그맨 아닙니다. 아나운서입니다. 자, 계속해서 참여 부탁드리고요. 1부는 여기서 마치고 2부는 노무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노무 관련해서 궁금한 점 또 고민 있으신 분들 이 자리에서 털어놓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월급 못 받고 있다, 연차 못 쓰고 있다, 뭐든 좋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상담을 통해서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듣고 11시 정각 2부에서 뵙죠.